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손이 따뜻해지고 숨이 길어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잠재의식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조 디스펜자, 신경과학자이자 명상연구자입니다. 그는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양자역학이라는 세 가지 최신 과학을 하나로 엮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뇌와 몸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해 온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워크숍에서 수만 건의 뇌파 데이터와 심장 일관성 측정값으로 뒷받침된 살아있는 과학입니다. 그가 이 길을 걷게 된 건 23살, 철인 3종 경기 도중 차에 치이면서였습니다. 척추뼈 6군데가 부러졌고 의사들은 수술 없이는 평생 마비로 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하루에 몇 시간씩 오직 마음속으로 자신의 척추가 회복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단 9주 반 만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평생의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몸을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핵심은 단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시작합니다. 똑같은 걱정, 똑같은 습관, 똑같은 감정. 디스펜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과거의 기록이고 감정은 과거 경험의 최종 산물이라고. 우리가 매일 아침 느끼는 그 익숙한 무게감, 그것은 오늘의 감각이 아니라 몸속에 새겨진 어제의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뇌는 즉시 과거의 감정 회로를 활성화하고 몸은 그에 반응하는 화학물질을 내보냅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식사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이 뇌의 깊은 길을 만들고 몸은 그 길을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조건화된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결심을 해도 사흘을 넘기기 어렵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몸은 어느새 익숙한 불안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짚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몸이 아직 과거의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뇌가 아무리 새로운 그림을 그려도 몸은 옛날 신호를 계속 내보냅니다. 변화가 피부에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라고. 뇌가 새로운 생각을 품더라도 몸이 여전히 오래된 감정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면 두 언어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언제나 더 강한 쪽의 신호를 따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감정의 회로가 오늘 아침 결심한 한 줄의 다짐보다 훨씬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재의식은 깨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물어볼 것입니다. 내 몸은 어떤 과거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 강연이 끝날 때쯤 당신은 변화가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디스펜자의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성격이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성격이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총합입니다. 몸이 과거의 습관적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현실은 어제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몸의 상태를 바꾸는 순간 현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눈을 뜨기 직전에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걱정들, 어제 풀리지 않은 무거움, 만나기 싫은 사람의 얼굴. 생각이 그것들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그 감정의 상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무의식적 마음이 된다고.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느낄 때마다 뇌 안에서는 두 개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발화합니다. 그리고 함께 발화한 세포들은 서로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지던 그 연결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굵은 케이블이 됩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의 기초입니다.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의 뇌는 분노회로가 강화되고 불안을 습관처럼 품은 사람의 뇌는 불안회로가 기본값이 됩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뇌는 그에 맞는 화학물질을 혈류로 내보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코르티솔이,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적십니다. 세포들은 이 화학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점점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수용체가 충분히 자극받지 않으면 세포 스스로 그 감정 상태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몸은 이미 특정 감정의 화학적 중독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씻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 루틴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그 상태를 안전하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려 할 때 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변화를 시도할 때 이유 없는 피로감이 밀려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의식보다 빠르게 익숙한 과거 상태로 돌아가려는 생물학적 당김 때문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패턴을 조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결심을 씁니다.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 그 생각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몸은 이미 예전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은 바뀌었지만 몸에 새겨진 감정의 기억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같은 경험을 창조한다고. 그 경험이 다시 같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다시 같은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몸이 쓴 과거의 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만성적인 긴장감, 이유 없는 무기력함, 혹은 늘 가슴 한켠을 누르는 그 묵직함, 그것은 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된 감정 반응이 신경회로로 굳어지고 세포 수용체에 새겨진 화학적 기억입니다. 몸은 그 모든 경험을 충실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기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의 언어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말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그 말들은 진심입니다. 그 노력도 진심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현실은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생각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뇌과학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새로운 생각이 뉴런 사이의 연결을 만들 때 그 연결을 강화하는 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이 실릴 때 뇌는 그 순간을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시냅스는 깊이 각인됩니다. 반대로 감정 없는 생각은 뇌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긍정 확언이 효과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몸이 느끼는 감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시각화하도록 했습니다. 장면을 그리고 색을 입히고 세부 사항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 뇌와 몸의 화학적 환경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면을 보았지만 그 장면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화에 감사와 경의의 감정을 함께 불러일으킨 피험자들은 달랐습니다. 심박 변이율이 바뀌었고 면역 마커가 상승했습니다. 몸이 실제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 경의, 사랑. 이 감정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몸 안에서 실제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이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흐를 때 세포는 새로운 환경 속에 놓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고양된 감정, elevated emo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충분히 강렬해질 때 몸은 그것을 미래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설계도라면 감정은 그 설계도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입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의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결핍의 감정은 낮은 주파수를 만들고 감사와 사랑의 감정은 높은 주파수를 만듭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은 이미 양자장 어딘가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그 가능성과 같은 주파수로 공명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현실 속으로 당겨진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주파수입니까?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지금 이 고요함을.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1분만 시도해 보십시오. 원하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먼저 불러오십시오.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사함, 숨이 트이는 것 같은 자유로움, 조용하지만 깊은 기쁨. 그 감정을 생각보다 먼저 몸 안에 채우십시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에너지는 당신이 집중하는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어떤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릴 때 뇌의 시각 피질은 그것이 실제 경험인지 상상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6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상상의 선명도가 높아질수록 뇌가 그것을 실제 자극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경험과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은 뇌와 몸에 있어 신경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피아노를 머릿속으로만 연습한 사람의 운동 피질이 실제로 건반을 두드린 사람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강화된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뇌는 경험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신호의 강도와 감정의 깊이만을 기록합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 Becoming Supernatural에서 참가자들은 명상 중 미래의 자신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미래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그 공간의 냄새, 손에 닿는 감촉, 가슴에 차오르는 감정을 실제처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워크숍 이후 참가자들의 삶에서 직업, 관계, 건강 영역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뇌가 그 미래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들기 직전이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의 한 장면을 고르세요. 새로운 직장의 첫날 아침이어도 좋고 오랫동안 바라던 관계 속의 한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장면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몸 어딘가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그 감각을 기억하듯 떠올리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지나간 일처럼.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뇌 안에서는 실제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신경가소성의 원리대로 미래의 감각을 반복해서 느낄수록 그 회로는 점점 굵어집니다. 처음에는 낯선 길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뇌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회로가 되고 회로가 당신의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충분히 실제했던 것은 결국 바깥에서도 실제하게 된다고.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그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했을 때 몸은 그 기억에 맞는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기억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에는 아주 조용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도널드 헵이라는 과학자가 밝혀낸 이 원리는 단순합니다. 두 개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반복해서 활성화될 때 그 사이의 연결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실 하나였던 것이 반복될수록 고속도로처럼 넓어집니다. 뇌는 자주 쓰는 길을 더 빠르고 자동적으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모든 동작이 의식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감정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새로운 감정 상태를 충분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그 감정이 먼저 켜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그것을 기본값으로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매일 아침 명상을 수개월간 반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그들의 감정 반응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즉각 분노하거나 불안했던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뇌가 새로운 회로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천법은 하루 2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 먼저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습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쉬며 4박자를 셉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8박자. 이 호흡을 3번 반복하며 몸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떠올리며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사함이나 기쁨을 가슴 한가운데서 실제로 느껴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이 상태를 최소 2분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방울 하나는 돌을 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매일 떨어지면 결국 돌에 홈이 생깁니다. 뇌의 회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 2분, 내일 아침 2분. 그 감정이 아직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색함은 새로운 신경 경로가 아직 얇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반복이 쌓일수록 그 경로는 두꺼워지고 어느 날 아침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마지막 감정이 내일 아침 뇌가 가장 먼저 꺼내는 신호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존재의 상태가 바뀌기 전까지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반복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새로운 기본값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이 밤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직장이 바뀌면, 관계가 나아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비로소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조 디스펜자는 이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상태가 먼저 바뀔 때 현실이 그것에 응답하기 시작한다고. 광자 물리학은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아래에는 에너지의 장이 있다고.
디스펜자는 이것을 양자장이라 부릅니다. 이 장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우리의 에너지 상태, 즉 우리가 내면에서 방출하는 감정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두려움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두려움과 공명하는 경험이 당겨지고, 감사와 충만함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그것과 일치하는 사람과 기회가 삶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에 참가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만성 통증과 불안정한 인간관계, 반복되는 실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외부 환경을 바꾸려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명상을 통해 내면 상태를 먼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미 치유되고 연결된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몸의 통증 수치가 줄었고, 오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됐으며 예상치 못한 직업적 기회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환경이 그녀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이 먼저 바뀌었고 현실이 그것에 공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겠어?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디스펜자는 바로 이 지점이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반응에서 감정을 결정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현실의 포로로 남습니다. 뇌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같은 신경회로를 반복 강화하는 일일 뿐입니다. 변화는 조건이 완성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완성되기 전에 내면이 먼저 그 상태를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에 휩쓸리기 전에 딱 한 박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오래된 습관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반응의 노예에서 관찰자로 이동시킵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인식의 씨앗을 조용히 심어두십시오.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먼저 살아낼 때 당신은 그 미래와 같은 주파수 위에 서게 된다고.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질 때만 그 방송을 수신하듯 우리의 내면 상태가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와 일치할 때 비로소 그 현실이 수신됩니다. 변화를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안에서 먼저 그 주파수를 켜십시오. 오늘 밤 당신은 5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몸이 과거의 일기장이라는 것을 알았고, 감정 없는 생각이 왜 공허한지 느꼈으며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복이 몸의 기본값을 바꾼다는 원리를 이해했고,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과 공명한다는 것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은 잠드는 순간 열립니다.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감정 회로를 기본값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긴장, 지난달의 두려움, 몇 년 전의 실망이 세포 안에 화학적 기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억을 지우는 열쇠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고양된 감정, 즉 감사와 경이로움이 그 낡은 회로를 덮어쓰는 연료입니다. 생각은 설계도이고 감정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굽는 가마입니다. 둘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몸에 새로운 신호가 전달됩니다. 반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반복은 몸에게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새로운 감정 상태를 떠올릴 때 뇌는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감정을 불러오면 신경망은 그 경로를 더 굵게 새깁니다. 마치 물방울이 돌 위에 홈을 파듯이. 어느 순간 그 감정은 의식적으로 불러오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본값입니다. 그 기본값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의 주파수가 됩니다. 내면이 바뀌면 현실이 공명한다는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감정의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 기회, 상황을 당신의 삶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에너지의 물리학입니다. 두려움의 주파수로 하루를 시작하면 두려움을 확인하는 증거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의 주파수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할 이유들이 먼저 보입니다.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수신하는 채널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어떤 채널을 켜고 잠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한 장면을 떠올리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있는 식탁, 오랫동안 원하던 공간에 서 있는 자신, 오늘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장면. 그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감사함을 가슴으로 느끼세요. 딱 30초입니다. 30초 동안 그 감정을 몸 안에 살아있게 하세요. 그 상태로 잠들면 됩니다. 분석하거나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끼며 잠드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경계를 늦추는 바로 그 틈. 뇌파가 알파에서 세타로 내려가는 그 경계선에서 잠재의식은 가장 깊이 열립니다. 그 순간에 심어진 감정과 이미지는 수면 내내 신경망 속을 흐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직후, 그 두 순간이 당신의 프로그래밍이 가장 유연해지는 시간이라고. 오늘 밤 당신이 느끼며 잠드는 그 30초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이미 훈련의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들으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새로운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30초 중 10초만 진짜처럼 느껴져도 충분합니다. 그 10초가 쌓입니다. 그 쌓임이 어느 날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아침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그날이 당신이 찾던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강연이 당신의 잠 속에서도 계속 흐르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다음 강연이 올라올 때 조용히 알림이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 디스펜자의 또 다른 핵심 원리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잠드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